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오늘은 뭐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제가 이제 수다 클립도 많이 올리고 뭐 속칭 썰방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또 중간중간 시간이 짬이 안 나다 보니까 정치 현안들이나 시사 현안들을 주로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송은 좀 오랜만에 해보는데 제 삶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뭐 어쨌든 박영식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좀 뛰어넘어서 민사, 형사권 어쨌든 다 좋은 방향으로 끝이 났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일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심적 부담이었어서 그 대목이 또 한 템포 넘어가고 나니까 한 챕터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선택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선택이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여러 그 인간관계들을 정리해가는 단계에서 소위 질려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었어요. 뭐 저랑 아주 친한 지인들이나 저희 아내의 경우에도 저의 인생의 어떤 풀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뭐 A라는 사람이랑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B라는 사람이랑은 왜 더 이상 안 만나는지, 뭐 그런 관계들이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다들. 제가 뭐 마음이 좀 좁아서 굉장히 협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견딜 만큼 견뎌봤던 것 같아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조건 없는 호의같이 처음에 느껴지고 또 나도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테이크를 했다면 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손절이라고 하죠. 사람을 좀 그 정리하는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흔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질렸을까? 그리고 아예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이후에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남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설령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이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소위 호구 잡힌다고 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저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딱 호구 잡히는 느낌, 그리고 나를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느낌, 그리고 나보다 본인 위주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빨아들여서 그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뭐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그 사람 말대로 따라줬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가 다 따라준 건데 왜 지금에 와서 욕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감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연락을 하지 않고 굉장히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과 가깝잖아. 너는 그 사람과 아주 친하잖아. 친했었잖아. 너 왜 그 후배랑 연락 안 해?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젠 그런 얘기조차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락 안 한 지 뭐 10년이 됐거나 20년이 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를 질리게 만들었거든요. 질리게 만드는 특징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딱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잘했고 서로 호형호재 중마고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사람인데도 왜 나는 그 혹은 그녀를 손절하게 됐느냐.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과 이기적인 표현으로는 모자른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로서 결정된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친구인 너도, 선배인 너도, 후배인 너도 무조건 내 생각을 따라야 한다. 근데 그것이 너무 비난받을 만한 포인트들도 많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또 우리 상호 관계를 두고 봤을 때 너무 합리적인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저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많은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용인한다는 건 진짜 개호구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얘한테 들였던 시간, 노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 특정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심지어 이 스마트폰으로 연락 오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문자마저도 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꼭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 말고도 왜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먼저 연락을 하는데 그 연락의 횟수와 연락의 양이 과다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쨌든 내 생활을 해야 되고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꺼놨다가 켜놓으면 카톡이 46개가 와 있다든지 100개가 와 있다든지 자기 할 말만 넘쳐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내가 너한테 만나자고 하고 너도 싫지 않아서 나를 만난 거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연락처를 알려준 거고 그게 사실은 동성 간에도 있지만 이성 간에도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가끔 가다 보면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차단을 걸어버리든지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 인간관계를 쌓아오면서 슬며시 젖어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점점 더 내 인생을 잠식해 나가고 슬며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인생의 어느 중앙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주말에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사를 도와준 것도 좋아.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다 시간을 할애해주고 다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네가 그걸 하고 앉아있어? 왜 네가 그래야 돼? 그때는 경계를 못한 거예요. 우리 친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그 지인과의 가스라이팅 관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약간 서운한 감정이 안에 있었던 거를 굳이 묻어둔 거죠. 약간 저도 선한 자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준 거니까 내 잘못도 있다. 들어달라고 한 부탁을 내가 들어준 거니까 내 잘못도 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일종의 학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충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회적으로 계산을 딱 두드려 봤을 때 나는 이 친구한테 9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나한테 1도 주지 않으려고 그래. 항상 얘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린 결과는 놀랍게도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당장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누구 앞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뱉고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선 조용히 듣고만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수다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들어주는 쪽인지 말을 많이 하는 쪽인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행 같은 거를 같이 가거나 뭐 등산 하나를 같이 가더라도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하는 걸 결정할 때 항상 그 친구 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아니면 어떨 땐 뭔가 이 친구한테는 내가 딜을 쳤을 때 뭔가 우리 집 가까운 쪽에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들이 있죠. 생각해보시면 있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설령 내가 좀 몸이 편하고 싶어서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정말 이 친구에게 진정성을 다해서 어떤 우정을 갖춰서 대한다든지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가만 살펴보면 10년을 알아도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나도 반대로 15년, 20년을 알았는데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항상 내가 편한 대로 내 위주로만 내 중심적으로만 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직장 내의 사람관계든 다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은 그런 괴로운 인간관계가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을 거고 저도 너무 지금 대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클립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라이브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사례를 또 갖고 올 건데 일단 돈을 요구하거나 과한 시간을 쓰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로 반복되면 그 친구는 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후배든 선배든 친구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절대로 인생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돈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제안조차 너무 쉽게 던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버렸어요. 네. 그게 뭐 대학교 동기든 고등학교 동창이든 뭐 누구든 막 지금 딱히 아무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다 버리면 뭐 인간관계가 더 껄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동기 동창 모임이 있는데 뭐 그런 자리에서도 더 껄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동기 동창 모임은 안 나가면 되죠. 너무 막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사실 저의 안부, 저의 집이 어딘지,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제가 결혼했는지, 제가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조차 완전히 오픈해서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는 중마고우라는 사람들이요.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돼요. 왜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3명보다 좀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혼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은 더 된다고 생각하지만 10명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10명이라는 사람들도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봐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나머지는 다 일로 만나거나 뭐 사업으로 만나거나 뭐 혹은 직장 때문에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혼을 나누는 사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인간관계가 굉장히 막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고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 저는 뭐 외로움을 자주 느끼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빨리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하고 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 일단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돈도 절약됩니다. 에너지도 절약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단순히 친구 관계나 지인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손절해버리면 다음 이직할 때도 어렵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는 게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잘라내겠다. 이 사람과는 뭐 같은 회식 자리에 오래 있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뭐 업무적으로는 엮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꾼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인다. 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그래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4명의 친구가 모여서 나머지 3명이 메뉴를 정하면 전 그냥 그거 먹어요. 그리고 여행지요? 여행지 가면 제가 잘 안 정해요. 여행지에 꼭 방문해야 될 장소? 저 그런 거 없어요. 하자는 대로 해요. 점심 메뉴요? 저녁 메뉴요? 남들이 먹자는 거 먹어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주도적으로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 그만큼 순종적입니다. 근데 저의 인생, 제가 하는 일, 저의 시간, 저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과하게 차지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도 자기 익속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줍니까? 1억을 줍니까? 200만 원을 주나요? 월급을 막 300만 원씩 주나요? 여러분들의 회사 대표가 여러분들을 막 착취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버티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을 넘었을 땐 당연한 거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딱 기대했던 회사 대표가 아니거나 여러분들이 딱 기대했던 친구가 아니거나 지인이 아니라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얼추 사람을 사적으로 한 3번 정도만 만나보면 이 사람과는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만 유지할지 사적으로도 좀 더 공간을 열고 친하게 지낼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조금 친해질 것 같으면 저는 마음을 많이 여는 편이고요. 그 사람에게 성심성의를 다합니다. 또 다했다가 만약에 제가 호구 잡히는 것 같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일을 주는 사람이든 말든 그냥 버려버립니다. 제가요 여러 개의 회사를 거쳐서 여러 지인들을 다양하게 만났고 제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제가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한테 지금 상호간의 연락을 같이 하고 과거에 있었던 회사의 그 어떤 인맥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나요? 5손가락? 모르겠어요. 회사는 그 회사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손에 꼽아요. 그러니 뭐 그 회사에서 뭐 맺었던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이런 게 막 아까워가지고 버리기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사람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더 빛나고 자유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데 선택을 했다. 그러면 버리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그 결정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뭔가 내가 너무 과도하게 이 사람을 쳐낸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의 선택을 믿으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해질 거고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자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과도하게 남 탓을 하고 남을 헐뜯는 시간에 쏟았던 저의 에너지와 시간이 지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남의 흉을 볼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럴 시간들이 많았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의 잘못을 내가 선택한 삶인데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가하고 싶고 책임을 돌리고 싶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잘라서 하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그만두겠다를 선택한 이후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어마어마한 어떤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윤택함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디 자기계발서에서 보셨던 그런 없던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과거에 대해서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그냥 앞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 겪는 현재의 상황이 좀 헤쳐나가기가 어려우시면 일단 선택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워낙에 바쁘고 시간 없는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질려버린 인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그 질려버린 인간들은 버리십시오. 제가 과거에 그런 연을 잘 끊어내지 못해서 너무 손해만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피해도 많이 받았고 뭐 일하고 돈 못 받은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너무 내가 이타적으로,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모두가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너무 잘해줬죠. 너무 아까워요. 저의 역량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저의 그런 선택이 바보 같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역량이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재능,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능이 있을 거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요만큼만 제 스스로 칭찬할게요. 근데 어쨌든 좋다고들 인정해 주시는 목소리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단점, 저의 키를 갑자기 늘릴 수 없잖아요. 제 키는 171cm입니다. 늘릴 수 없어요. 저의 발 크기 다시 늘릴 수 없죠. 이 발 크기를 다시 뭐 좁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시간을 축내지 말고 자꾸 견디고 인내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선택해서 그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와 질려버린 인간을 끝내는 거예요. 질려버린 일도 끝내고 질려버린 인간도 끝내는 거예요. 질려버린 짓거리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보여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보이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다시피 하는 인간 철학가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류의 삶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되고 싶은 바, 하고 싶은 바, 내가 목적바 하는 바를 이루려면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생각해보면 버리는 시간,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짓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박진영 같은 사람, 또 그의 후배인 정지훈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박진영 씨는 신발에 끈이 없대요. 신발 끈 묶는 시간도 아까워서.
다만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 그리고 반드시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목표를 세웠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귀찮지만,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하기 싫고 뭐 귀찮지만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지. 지금도 어찌 보면 나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불편한 거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꾸준히 하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다만 목적을 이루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의 영역에서 좀 더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려면 불필요한 관계는, 불필요한 일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는 좀 버리자. 매정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도 버리시면 더 큰 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행복해요. 역량이라는 거는 주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것도 있죠.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다 여러분들 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역량 말고 내가 이 유튜브를 하겠다라는 선택,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시간에 방송을 하겠다는 선택,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 보겠다라는 목적을 공표하고 공유한 이후에는 그것에 맞춰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지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중언부언 떠드는 방송이고 뭐 제 앞뒤의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핵심이나 본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편집 없이 그냥 올리는 방송이니까 자막도 안 붙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과거의 박영식처럼 굉장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지 모를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일과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아라. 어느 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면 하지 말아라.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부분은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와 지인들,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 줘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다 깔끔히 버리시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이 얘기했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얘기를 과거에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뒤로 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전 정리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뭐 지금 제 앞에 있는 사실 책장이나 뭐 이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인간관계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제가 나가는 방송, 그리고 그 방송들이나 뭐 방송국에서 많이 만났던 인간관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정리해서 좀 더 단순하고 컴팩트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또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은 저의 빠른 선택과 그 선택을 믿는 자기 확신이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너무 다 저보다 훨씬 더 성인들이시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박영식이가 재롱 피우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40대 초반에 와서야 저의 인생 노선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고 더 많은 목적성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 거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좀 더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향의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동물을 좋아하니까 생명 존중이라든지 생명 윤리를 더 강화시키는 대한민국 사회가 최근에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 같은 것도 제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고,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면서 뒤따르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씩 변화할 수 있다면 저의 에너지와 뭐 역량과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널리 알릴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또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출발점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쓸데없이 말이 길었네요. 뭐 수다 방송이니까요, 가볍게 즐겨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뭐 영상을 많이 올리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즐겨주셨길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